여수 선택과 집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들 체크해 주세요. 네, 등락은 그득할 거다라는 게 거의, 맞고, 지금 장을 저는 10월 중순 넘어 긍정적으로 보고, 연말 가는 코스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고, 다만, 등락이 있을 거다고 자꾸 말씀드리죠. 네, 주간 단위로 터진 시세들을 챙겨가면서 또 저점 기다리면 또 기회 또 주고 가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좀 보는데, 새벽에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지금 경기선까지 빵 때림이 나오고 나스닥이 고개를 도는 것이 무엇일까? 예, 다음 주 금리 인상 있다 하던데 이거 지금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다음 주 3일 날 어떻게 다다음 주죠. 반영을 시킬 것이냐. 다음 정확하게 목요일이죠. 어떻게 반영을 시킬 거냐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도 많이 두들겨 맞았고 현재 경기 지수나 실적 대비는 지금 주가는 저평가잖아. 살 종목은 사들이고 있어요. 한국 시장도.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 제가 시장을 지금 지난주 목금 월화 나흘 동안 조금 정밀 관찰해 본 결과는 이게서 이제 되거나 모아지는 시세들은 터지겠구나 생각이 좀 앞서가고 있고, 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 변동은 적어지는데 종목 변동은 있을 거다는 이야기 들었죠. 이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종목 변동은 뭐냐 하면은 주로 터졌던 시세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게임주 지난주까지 위메이드 한번 급등 세게 나왔죠. 이렇게 급등했던 것들은 빠지고, 그리고 좋다는 내용 때문에 안 빠지고 뻗팅긴 주가들이 있죠. 개별 종목 중에. 이렇게 지금 바이오 중에는 올해 지금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데, STQ보다 뒤늦게 빼죠. 요런 흐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수 변동은 2차 전지 간 다음에 이제 쉬어가면은 반도체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총 세 가지 패가 나누어지는데, 어떤 펀더멘탈 기반으로 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 순환 돌리는 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슈와 개별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이슈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급 개별 주가들이에요. 요 3파전 속에서, 장은 지금 번복을 한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보시고.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아침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이죠. 리포트가 나온 게 조금 고점 먹는 자리 맞아요. 고점을,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다시 이격 조정을 확실하게 좀 받아야만이 중형주는 갈 것 같아요. 다만 대형주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선도하면서 한 주간 시세가 연장되었던 주가들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에코프로, 포스케미칼 일단 선도주였고요. 주변에 이제 같이 갔던 주가들은 오늘 조금 실질적으로 변동이 큽니다. 전액 쪽은 이런 쪽은 또 반락해버리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또 테슬라가 중국의 판매 가격을 처음으로 5% 정도 인하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승승장구했으나 이제 좀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침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격 조정은 좀 받고 간다는 거는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시장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안이 어제는 제가 반도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은 드렸는데, 오늘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는 기조고,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제가 포착해 보니까 오전에는 좀 긴가민가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반도체 쪽으로 모아지려고 합니다. 이건 기관 외국인 쪽, 펀더멘탈 쪽 축은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식을 취했던 하이닉스라든지 지난주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가고 나머지들은 개미들이 보유한 그 반도체 장비군은 꼼짝 마라 했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꼼짝 마라 했는데, 이제 조금 이번에 2차 전지 터지는 모습을 보고 반도체 중가권 중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은 DBI텍 이런 게 움직였고, 물론 어제 이야기했던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것들하고 지금 하단부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좀 확산되잖아요.
저 하나 계열에 있는 하나 머티리얼스. 네, 물론 이틀 올라가 매물 소화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반도체는. 네, 그 다음에 국산화 장비 이슈가 있는 이런 SNS텍 보면 급등해버리죠. 지난주는 꼼짝 말아 하다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장 불안하고 뭐 채권 시장에 뭐 돈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고요. 대신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뭐 30조 더 푼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주식시장의 개입 강도는 매우 떨어지고, 네, 그냥 웬만하면 놔두려고 하는데, 채권 시장에는 왜 개입을 저렇게 정부가 하냐면은, 채권 시장이 이제 경색되면 전체 시중 자금 시장이 경색돼가지고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 IMF 때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까지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요거는 정부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문제가 정말 심각했더라면은 이런 상승 종목이 안 나온다 봐야 돼요. 수직 극강해요, 지금 장. 근데 이번 주 장을 보니까 지수는 극히 변화가 없고, 미국은 이틀 올라가고, 우리 시장을 보니까 두루두루 안 가고, 주간 단위로 간택된 섹터들은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 거구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장은 뭐 바닥이라는 건 나중에 가봐야 하는데, 시장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네, 종목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예, 계속 지금 하단부에 있는 주가들은 한 방에 갈 수 없고 구간 반복을 지속하는 거구나. 네, 지금 경계감하고 기대값이 계속 상충됩니다. 치고받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있구나. 지수 변동은 극히 줄문데 종목은 좀 뭐 깊게 빠지는 주가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조심하냐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예, 더 못 뻗는 주가들. 네, 끝발이 좀 약해지는 주가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인덱스 관련주들은 네, 오히려 변동성이 좁아진다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에 집중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제가 뭐 큰 승률 게임은 아닌데, 실은 어제 현대차가 뭐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와서 빠졌는데요. 네, 지금 이게 충당금을 쌓는 바람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충당금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살아있거든요. 이번 달 말일에 지금 미국의 IRA 수정 법안 한국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금 뭐 심의가 들어갈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앨런 재무장관은 한국한테는 아쉬우나 정해진 법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정 법안에 유두리가 미국이 발의되면은 자동차 부품들이 올라갈 거고, 만일에 그게 법안대로 그대로 간다 이래 되면은 자동차는 다시 발라갈 수 있고요. 대신에 국산화 소재주들이 리튬 관련주들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당장 이거 다음 주 안으로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코롱 티슈진 오늘 뭐 아침에 시가 강했는데 신라젠하고는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코롱 그룹이 예, 이거는 살리려고 돈도 많이 투하시켰고 살려보려고 하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다음에 3년 몇 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했는데, 네, 요거는 좀 더 시세를 내고 싶어 하는 주가라고 봐야 되죠. 신라젠은 제가 가봐야 되지. 이건 아직, 예,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코스닥 주가들은 오늘 뭐 소수 집약되는 가운데 지금 뭐 소위 말해가지고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순환 베팅이 붙은 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고요. 요 흐름이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끝났을까? 뉴스에 팔자 맞을까? 예, 저는 확인은 하되 제가 판단 때는 그러면 벌써 반락했을 것이다. 네, 지금 한중일이 지금 4월이 걸려 있습니다. 실은 요게 일본 같은 나라는 무슨 이야기지만은 지금 시장 불안 문제를 경기가 죽은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본에서 있었다는 건 참고하세요. 내가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네옴시티 정도면 전쟁을 상쇄할 만한 모티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도 아직 대형주들은 뭐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을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치가 나와야 가는 거고, 일단은 뭐 한미 글로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이를 봤을 때는 이번 정부도 사활을 걸었고, 그래서 쉽게 시세가 망가뜨릴 주가는 아니고 힘이 모아지면 시세가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정도 제가 예, 주요 종목에 대한 간추린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감안해서 주 중반 후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략 변화 있으신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전략상의 변화는 조금 전에 제가 없다 했습니다.
지난주 하도 시끄러운 이야기 나와서 제가 시끄러운 외생 변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거래 영역이에요. 지수가 조금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밑으로 올라가면 또 매물 소화하려고 하고 반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눈앞에 펼쳐지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두려운 거죠. 근데 제가 경기 침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분명히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은 오는데 4분기 어려움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쭉 빠져가지고 4분기는 업황되고 살아날 업황에 대해서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소수 지박하고 간택되어진 주가를 중심으로만 지박 거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낙폭 가대주가 또 빠지면 또 움직일 거라고 내가 보는데 지금 바닥 다집니다. 낙폭 가대주들이 아직은 매매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고 코스닥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수 간택 투자들 이 안에 뭐 네옴시티 포함되고 방산도제가 포함될 수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오늘 향방이 단발일까 아니면은 조금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될까 확인은 하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츠려 있다가 확산되고 강세 종목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 내용되는 것들은 수익률 게임을 펼치고 싶다는 거죠. 이 부분 종목이 움직여가지고 수익낼 거리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지수가 본격적인 레이스로 갈 만큼 환경 조성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이 있을 거다 했죠. 단 이틀 빠지면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고 2차 전지 매수 시점은 대형주는 조금 제가 큰 배당 안 주는데 중형주 중심으로는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 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겠다. 이까지 뭐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믿음, 자신감 이 부분 함께 좀 드러나 있었네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였고요. 오늘 여인수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5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5시 30분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시장 판도 변화와 핵심층의 핵심 중의 핵심 중에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